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5일 화요일 아침.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산중공업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거에는, 유튜브에는 두산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죠. 두 번째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과거 이화공영, 이 유명하죠. 그렇죠? MB정부 때 이화공영의 이 주가 상승은 1,000원짜리가 6만원까지 갔었으니까 이 정도의 큰 상승이 있었는데 어느 정부가 항상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은 거기 코드에 맞는 기업들이 있죠. 물론 기업의 노력도 하는 것도 있지만 산업구조 자체나 또 신정부 정책들이 어느 기업을 육성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됐는데 이 신정부는 이제 원전이죠. 원전을 키우거나 건설인데 건설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원전 쪽에 두산중공업이 또 두산그룹이 뭔가 새로운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에서의 그 지주사인 주 두산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은 과거 MB 정권의 이화공영을 보는 듯한 두산중공업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결국은 존버인데 얼마까지 존버할 거냐 이런 건데 3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쵸? 네. 신정부 초대가 아니라 최대 수혜주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동사는 존버이다. 신정부 최대 수혜주의다. 과거 MB 정권의 이하공영을 보는 듯하다. 동사가 가진 기술력을 보면 LNG, 수소가스터빈, 해상풍력터빈, SMR, 소형원자력 이러한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동사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이 변화하고 있다. 재무적 위기 탈출로부터 높은 시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위기 상태에서 탈출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3만원 존버를 강하게 외쳐봅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3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14,000원대까지 아마 유상증자 하면서 이렇게 박살이 났죠. 유상증자 하면서 그러다가 다시 온전과 선거철을 겪으면서 23,000원까지 튀어 올라오는데 전고점인 25,000원까지는 일단 가게 보인다. 그 다음에 3만원이 가장 큰 도전인데 나름대로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봅니다. 우리가 과거 이하공영을 볼 때마다 뭐 그 정부와 코드가 맞으면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또 매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봅시다. 국내 기관들은 이제 팔기 시작하네요. 쭉쭉 올라오는 게 팔고, 다음에 외국인들은 좀 사는 그러한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기관들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 미리 샀다가 막상 선거가 끝난 쪽에 보니까 쭉쭉 팔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이 판 물량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의 개인들이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한번 봅시다. 지금 1900만 주가 공매도에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을 때는 2200만 주, 2800만 주, 2280만 주까지 나오네요. 동사가 약 6억 주 정도의 주식 발행에서 약 2천만 주가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6, 38, 약 30% 정도 공매도 나와 있을 정도로 공매도를 주로 맞아 터지는 그러한 종목인데 최근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공매도도 트렌드적으로 좀 주는 소폭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1980년대 한국중공업을 샀죠. 네, 사가지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문제, 특히 두산밥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룹 자체가 휘청했죠. 휘청하면서 동사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좀 금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수주라든지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또 신정부의 원전의 그러한 그 상승 트렌드, 활성화 트렌드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21년 두산 인프라코를 매각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두산 퓨얼셀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구축해 가고 있다. 동사는 처음에 석탄 화력 플랜트 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LNG로 갔다가 LNG도 결국은 수소로 가는 거죠. 수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청정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가는 모습. 그 다음에 SMR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 이게 동사의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수주 포트폴리오. 동사는 수주 산업이죠.
수주 산업은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천수답이에요. 물론 섹터가 글로벌 트렌드하고 잘 맞아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섹터가 글로벌 트렌드하고 조금만 비클려 나가면 이거 수주 산업을 하는 비즈니스들은 정말 천수답처럼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주 업다운이 아주 심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다운을 벗어나서 업으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2025년 향후에는 석탄과 열 병합이 44%, 천연가스 30%, 원자력과 SMR이 10%, 해상풍력이 16%, 이렇게 차기 정부가 구상을 할 것 같은데 이렇다면 동사가 여기에 대해서 원자력과 그 다음에 석탄 열병합, 해상풍력, 수소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아주 넘버원의 기업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야가 딱 동사와 악어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운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이제 유튜버들도 있고 많은 분석자를 올렸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과거 MB 정권의 이화공영을 보는 것 같다. 이화공영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린이 분들은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화공영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테마주로 분류가 됐죠.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자 건설, 토목 등 관련 종목들의 정체 수혜감에 힘입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하공영은 그 중에서도 주가 변동폭이 가장 단연 두드러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하공영 주가는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레이스가 일어나고 2008년 2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40%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인기를 얻자 후보 지지율이 있자 그때부터 뜨기 시작은 2007년 12월 7일에 종가가 67,300원이었다. 1,000원짜리가 이렇게 쭉 떠가지고 3개월 만에 떠가지고 6만원까지 간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우리 두산중공업은 워낙 두 후보가 평평했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에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한쪽으로 힘이 확실히 이제 결판이 났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최소한 3만 원 정도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화공영의 그 당시 모습인데 1,000원짜리가 최고가가 여기는 25,000원이 나왔는데 아마 6만 얼마까지 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월봉인데 이러한 아주 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뜬 후에는 그 다음에는 쭉 빠져버리죠.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인데 우리 두산중공업은 아직 뜨지도 않았는 거죠. 그렇죠? 17,000원, 18,000원에 시작해서 이제 25,000원이니까 10배도, 100%도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 들고 가도 괜찮을 종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확실히 탈원전을 하고 신정부는 탈원전에서 이거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거죠. 원전을 키우겠다는 건데 신한울 3, 4, 5기 건설을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졌던 원전 수출에 나설 전망이다. 색깔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온전의 사용량이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10%까지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30년에는 원자력이 24.4, 석탄 31.4, LNG 22.4, 그 다음에 기타가 20.2 이렇게 이제 짜고 있는데 앞에 것과 살짝 숫자가 다르죠. 원자력이 앞에 것은 10%가 맥스였는데 여기는 24.4%나 됐네요. 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원자력이 숫자는 다르지만 결국은 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자기 IR 자료에서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동사는 중장기적 발전 분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까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과 가스를 확대하겠다. 재생에너지와 가스를 확대하겠다. 두 번째는 국내 수소 경제가 왔을 때 자기들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키우겠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별의별 이야기 다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원자력 제조명령에서 한번 봅시다. EU 텍소노미, 이 텍소노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주요국 원전 투자 추진 계획을 봅시다. SMR 16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영국은. 다음 프랑스는 SMR 기술 등 총 1.4조 원을 2030년까지 투자를 하겠다. 다음에 미국은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 기술 개발을 하겠다. 7년간 3조 6천억 투자를 확정했다. 청정수소 생산의 원자력 활용을 검토를 하겠다. 청정수소를 생산하는데 원자력 에너지를 써서 청정수소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향후의 SMR에 대해서 브라이트한 모습,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중장기 수주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023년에서 26년 그리고 2022년 올해 그리고 향후 이렇게 어떻게 수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럼 중장기 수주 산업 보면은 가스터빈 1.8조, 수소 0.6조, 신재생 2.1조, 차세대 원전 0.8조 이렇게 기본을 해서 향후에 연평균으로 어떻게 중공업에 대해서 키우겠다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성장사업 비중 확대를 36%에서 52%까지 늘리겠다. 이 성장산업이 주로 뭐냐?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원전 이 부분이 5.3조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파란색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볼 때마다 가스터빈은 어떻게 하고 수소는 어떻게 하고 신재생은 어떻게 하고 차세대 원전은 어떻게 수주들이 이루어지는가 목표를 세우고 그 수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추가로 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적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천수답처럼 봐야 된다는 게 답답하지만 일단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서서 외부 원전을 따온다든가 그 수출에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가 알파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SMR 추가 확대 방안을 한번 봅시다. 글로벌 SMR 건설 수요가 2035년까지 수요 전망 고려시 75기가와트. 그렇죠? 기자재 기준으로 연평균 7조 원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 7조 원 중에서 얼마를 딸지는 모르죠. 75기가와트 35년까지 돈으로 연평균 6.9조씩 돈이 성장력이 생긴 거죠. 그렇죠? 현 수주 전망은 연 4,800억 수준, 건설론이 구체화 프로젝트 대상으로, 그 다음에 NNL 전망 수준 시장 실현 시 1.7조 규모, 포텐셜 25%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뉴스케일을 비롯한 시장 선도 노형 공급군 확보 추진, 그렇죠? 선도 노형, 단기 연평균 4,800억에서 1조 7천까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수주 목표가 늘 수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SMR 소형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브라이트한 어떤 그 기술 전망과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 동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 확대 방안에서 기술을 확보한다. 혁신적인 납기 단축을 위한 제작 기술을 사전을 확보해서 분말 야금 기술이라든지 전자빔 용접이라든지 로봇 등을 사용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잠재적 파트너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 유령 노형, 유망 사업자 지분 투자 뭐 이런 건데 유령 노형이라는 뜻이 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좌우간 동사는 현재 4,800억 정도 예산된 것들을 향후에 1조 7천억까지도 늘려보겠다. 여기에 자기와 지분 투자한 뉴스케일사와 미국의 뉴스케일사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라는 사는 어떤 회사이냐? 뉴스케일 파워. 두산증권은 IBK 투자증권 등 국내 투자업체들과 뉴스케일 파워 주식 매매 계약과 원자료, 모듈, 기타 기기 공급을 위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은 작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총 투자금은 4,400만 달러, 약 500억밖에 안 되네요. 원자료 모듈은 뉴스케일 파워가 개발한 소형 모듈 원전의 핵심 설비로 핵 연료를 통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원자력 증기 공급 계통에 해당한다. NSSC 이 기술을
이 부분을 건설해 주는 거죠.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인 DOE라고 부르는데 지원을 받아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전사 UAMPCS라는 회사와 함께 2026년에 뉴스케일 파워는 상업운전을 목표로 미국 아이다호에 짓는 첫 소형 원전 프로젝트에 소형 모듈 원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두산중공업이 참여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는 어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냐?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NRC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전 4단계 설계 인증 심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4단계 설계 인증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NRC에서 설계 인증 6단계 중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4단계 인증을 통과한 회사가 뉴스케일 파워이죠. 내년 9월 최종 설계 인증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아이다호에 지을 것 같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러한 물량 같은 것들이 나오는 미리 선주문을 해야 되니까 올 연말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두중은 지분 투자를 마무리하고 설계 인증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돼서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영국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케일파는 올 3월에 미국의 스펙으로 합병을 할 생각이죠.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산중공업이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중공업은 2021년에 매출액 1조 1천억, 그렇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910억 정도 나는 거죠. 올해는 뭐 한 1조 2천 정도에 약 9천억 정도. 이것이 아마 연결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개별료는 한 2,800억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산그룹이 신정부와 아고가 잘 맞는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주두산하고 두산중공업이 특히 두산중공업이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이화공영을 보는 것 같다. 이화공영은 선거 전에 이명박 후보가 바로 이제 1등을 치고 나가면서 미리 올라서 취임한 이후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산중공업은 워낙 비까비까하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었죠. 이제야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물론 많이 올라서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지만 3만 원까지는 버틸만 하다. 이게 핵심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